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무대에서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브레스트와의 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음바페 이강인 조합이 마침내 첫 듀오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날 이강인 선수의 멋진 패스, 기가 막힌 패스, 창의적인 패스에 대해서 프랑스 현지 매체와 팬들의 찬사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날 경기 앞둔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지 해외 반응과 평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파리가 브레스트 원정에서 3대2의 신승을 거뒀어요. 전반 16분 자이르 에메리의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또 전반 28분에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음바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2대0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반 43분 무니에의 만회골 그리고 후반 7분 두아롱의 동점골까지 터지면서 경기는 알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후반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놓쳤지만 리바운드 슈팅으로 득점하면서 결국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승리로 파리 생제르맹은 승점 21점을 얻으면서 리그 2위로 순위가 올라섰습니다. 현재 리그 선두인 니스가 클레르몽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6승 4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승점 22점의 단독 선두이고요. 기존의 2위였던 AS 모나코가 릴과의 만만치 않은 원정 경기에서 0대2 완패를 당하면서 3위로 내려섰습니다. 승점 20점에 멈추게 됐고요. 모나코를 꺾은 릴이 10라운드까지 5승 3무 2패 승점 18점으로 4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사실은 그동안 강한 팀이 아니었는데 올 시즌 돌풍의 팀이잖아요. 파리를 상대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승 3무 3패 승점 15점으로 6위권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 경기 만만치 않았던 이유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는 4-2-4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측면 윙어로 출전을 했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지금 평균 패스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를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사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바르콜라가 출전하긴 했지만 바르콜라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과 연계에 관여해주고 또 최전방 공격수로 보이는 하무스가 오히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이강인 선수보다도 더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이타적인 역할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날 파리의 공격은 이강인, 바르콜라, 음바페가 주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강인, 음바페가 더욱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의 세부 기록에서 득점 찬스 리시브 얼마나 득점에 관련된 패스를 많이 받았느냐의 기록을 보자면 브레스트가 공격 조합인 무니에와 두아롱을 통해 가장 많은 기회들을 이 두 선수가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역습을 했고 파리에서는 음바페가 유리 이강인 선수가 2위일 정도로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이 두 선수에게 볼을 많이 배급하는 형태로 경기를 했다,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빛난 장면들이 이날 유독 많았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음바페 선수가 2선으로 내려오고 오른쪽 측면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지역으로 커트인해서 올라가면서 음바페 스루 패스 이강인이 받아 한 차례 터치로 수비 제껴내고 왼발 슈팅 가져간 것이 골키퍼 비조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는데요. 이 아쉬움에 대해서 음바페 선수가 쌍따봉을 날려주면서 이강인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전반 18분에는 음바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른쪽 측면 뒷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나에게 공을 달라라고 손을 딱 들었고 그걸 보고 음바페 선수가 지체 없이 전환 패스, 크로스 패스를 딱 연결해줬는데 비조 골키퍼가 뛰쳐나오면서 잡아내려고 했지만 놓쳤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공을 키핑했는데 이날 비도 많이 왔고 경기장도 미끄러웠고 수비의 견제도 강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트래핑 미스가 조금 나면서 빈 골문에 슈팅을 가져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강인, 음바페의 조합, 특히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보이고 비어있으면 항상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신뢰를 보내는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전반 21분에는 지금 현재 프랑스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고 또 파리에서 만 17세의 나이로 주전 미드필드 자리를 꿰찬 자이레 에메리 선수의 활약이 이번에 대단했는데 자이레 에메리도 이강인 선수와 호흡도 좋고 굉장히 친밀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이레 에메리의 기점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하무스와 2대1 패스 주고 받으며 문전 우측을 치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 때렸는데 이 슈팅도 비조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경기
경기 초반 음바페, 이강인이 득점에 관련된 상황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전반 28분 음바페 선수의 득점,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힌 왼발 아웃프런트 장거리 스루 패스를 로빙으로 연결하는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음바페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했고, 음바페 선수가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 수비를 맞고 살짝 굴절되면서 골문 구석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차례 리플레이 될 정도로 대단한 장면이었는데요. 뒤에서 본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왼발 아웃프런트 스루 패스를 전방으로 깊숙하게 연결해주면서 음바페 선수의 침투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연결을 했고, 음바페 선수도 골을 넣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에게 와라, 너무 고맙다 라고 이제 함께 골을 자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득점 상황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에서 따로 이 패스 사진을 올리고 또 문구까지 남기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이강인의 패스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음바페도 잘 마무리했지만 이 패스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골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에 수많은 프랑스 현지 팬들의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이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를 전매 특허로 사용했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오랫동안 또 활약하며 좋은 기억을 남겼던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앙헬 디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들에 대해서 실제로 디마리아가 패스를 했던 모습도 사진으로 올리고, 디마리아 같은 플레이를 했다, 디마리아의 특유의 장점을 보여줬다, 디마리아의 후계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메시 선수가 파리에서 뛰면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에 대한 비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디마리아에게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 비교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노리고 있어서 그런지 라이안이라는 팬은 이강인이 비니시우스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 매지션, 마법사다, 마그니피케, 장엄하다, 다이아몬드 같은 패스였다, 마법이었다, 슈퍼플레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한 팬은 덴벨레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덴벨레가 들어왔을 때 덴벨레가 드리블하다가 둔탁한 터치로 공을 잃어버리고 패스도 미스가 나고 거의 뭐 이렇다 할 모습,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니까 덴벨레 정말 못한다, 이강인이 주전으로 뛰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프랑스 현지, 파리 현지 팬들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댓글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전문적인 소감을 남긴 팬들이 있었는데요. 타노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팬은 아주 높은 레벨의 팀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패스는 이런 종류다. 브레스트도 지금 돌풍의 팀이기도 하지만 이런 패스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어려운 상태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팬은 마술사 이강인은 이미 지금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마르와 메시가 몇 년 동안 파리에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조금 과장이죠. 네이마르와 메시가 아무리 팬들에게 원성을 샀다고 하더라도 화려한 플레이, 많은 득점 기록, 어시스트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인기와 호감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라는 표현을 달긴 했지만 파리가 올 시즌 영입한 선수 중에서는 최고다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강인 고맙다라는 반응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도 오늘의 이강인에 대해서 내가 과장하고 싶지 않다, 과대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전반과 후반 이 사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이제 파리를 대표하는 파리 팬 미디어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파리 인사이드에서는 최근 현지 보도를 좀 인용해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인간적인 면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파리 구단 내부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또 이강인 선수가 성격도 강력하고 또 입담도 좋아서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팀 내에서 정말 높은 인기와 높은 지지도와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긴 한데, 또 이 스페인어가 언어적으로 불어와 좀 프랑스어와 비슷한 면들도 있고, 또 스페인어를 잘 쓰는 선수들도 현재 파리 내에 많다 보니까 잘 녹아들면서 거의 현지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라커룸 관계자가 이강인 선수가 내성적이지 않다, 굉장히 활달하다, 밝다, 그 단체 생활에서도 유쾌하게 좀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입단하자마자 팀원들과 진정한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면서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이런 면들이 또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과 팀 내의 주전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후일담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도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를 워렌 자이르 에메리, 바로 만 17세의 특급 유망주, 이날 대포와 같은 선제골을 넣으면서 폼을 열었죠. 이 선수를 선정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 역시 스트롱 쇼잉이라는 얘기를 했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음바페의 득점 상황을 어시스트한 것에 대해서도 티어 바이 더 익셀런트
이강인이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훌륭한 패스를 통해 티업해줬다, 만들어줬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통계 매체들의 평점도 높았는데요. 후스쿼드닷컴은 역시 2골을 기록한 음바페에게 평점 8.7점을 부여하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지만 이강인 선수도 7.6점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자이르 에메리가 경기 전반적인 영향력을 통해 평점 8.5점으로 음바페와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높았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에서도 음바페 선수에게 평점 8.8점 최고의 선수로 꼽았고 자이르 에메리도 8.8점으로 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겐 7.8점, 팀 내 5위이긴 하지만 뭐 다른 상위권의 선수들과 거의 흡사한 근접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가가 조금은 박했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8.8점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7.1점이었는데 자이르 에메리도 다른 매체들보다는 낮은 7.9점을 받았어요. 어찌됐거나 이날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물론 전반전에는 오른쪽 윙어, 후반전에는 왼쪽 윙어 내지 왼쪽 메잘라도 뛰면서 굉장히 분포가 넓게 나와 있긴 한데 광범위하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크게 활약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74분에 비티냐와 교체 아웃이 될 때까지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뿐 아니라 무려 90%의 패스 성공률로 공격적인 역할의 플레이를 하면서도 안정적인 패스 공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1번의 패스 시도 중에 28개가 정확하게 이어졌고 또 4차례의 크로스 패스 시도 중에 2개가 정확하게 연결될 정도로 크로스 성공률도 50%, 롱볼도 50%의 성공률을 보였고 2차례의 슈팅 모두 막히긴 했지만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가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으니까 슈팅 정확성은 100%였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도 3차례 중에 2차례를 성공하면서 67%였고 또 공격적인 패스가 많이 있었어요. 공격 지역 패스가 7개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다가 수비적인 관여도 경합에서 14번 중에 7번 승리한 것은 공격수로서 높은 50%의 성공률이고 또 수비 기록에 있어서 태클도 4번이나 또 성공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지런히 공수 양면에 걸쳐서 분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은 우스만 덴벨레는 교체 출전해서 27분 동안 뛰면서 슈팅 한 번 있었는데 허무하게 수비 바로 앞에서 막혔고 드리블 돌파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하긴 했지만 마무리 터치가 좋지 않은 데다가 패스 성공률도 73%로 저조했기 때문에 이날 거의 최악의 교체 투입 선수로서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정론지이자 최고의 스포츠 매체인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브레스트에게 워낙 고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수들에게 낮은 평점을 줬는데요. 이날 경기 최고 평점은 득점을 기록한 음바페 그리고 무니에가 각각 7점이었고 그 외에 자이르 에메리도 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파리 선수들의 점수는 다 낮았는데요. 미드필드 라인의 바르콜라,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까지 5점이었고 스트라이커로 뛴 곤살로 하무스도 4점으로 좀 박한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이타적인 역할을 했고 전술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긴 한데 조금은 이제 레키프가 계속해서 평점에 있어서 조금 의아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평가를 보면 경기 시작 3분 만에 가장 먼저 비조 골키퍼를 위협한 슈팅이 있었고 전반 20분의 슈팅도 있었고 또 어시스트한 장면, 음바페의 골을 도운 장면은 과감했고 적절했고 좋은 패스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와 자리를 바꿨다고 했는데 사실 자리를 바꾼 게 아니라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4-2-4에서 4-3-3으로 바꾸면서 바르콜라가 오른쪽 윙, 이강인 선수는 왼쪽 메잘라, 비티냐가 평소에 보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74분에 비티냐와 교체가 됐던 거거든요. 이러한 멀티 능력에 대해서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브레스트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칭찬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득점 이후에 굉장히 이런 활약을 반겨했고 기뻐했다라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강인의 수준을 알고 있다라면서 클래스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공을 빼앗기지 않는다. 공을 잃지 않고 또 드리블 능력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이강인 선수가 한두 명을 혼자 능력으로 제껴내고 벗겨내니까 수적 우위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잘하고 피지컬도 뛰어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재다능한 것을 계속 강조했죠.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에다가 가짜 9번으로까지 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 많은 걸 가져다줄 수 있는 이강인이고 그런 다재다능함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이강인이 있는 게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찬사를 특정 선수에게 남기는 것이 감독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런 발언들이 에니케 감독에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는 의미를 볼 수 있고 실제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또 비티냐에 대한 비교 얘기도 있었는데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강인과 비티냐는 비슷한 선수다라고 했어요. 비티냐 선수가 최근 AC밀란과의 챔스 경기에서도 왼쪽 윙어와 왼쪽 메잘라를 오가면서 4-2-4와 4-3-3의 유연한 혼용을 경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했던 핵심 자원인데 이강인 선수도 바로 이번 경기에 그렇게 뛰기도 했고 또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재다능함을 얘기했잖아요. 윙어, 중앙 미드필드가 모두 가능하다. 공의 위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다른 포지션에 전술적인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세부적인 전술적인 영향력,
공격과 미션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다. 상대팀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비티냐 이강인뿐 아니라 다른 선수도 이렇게 멀티가 가능하다. 자일의 에메리도 되고 솔레르도 되고 또 이강인도 이렇게 비티냐처럼 할 수 있다. 비티냐가 이런 역할을 가장 잘하고는 있지만 이강인 선수에게도 이런 미션을 줄 수 있다라면서 감독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옵션이 되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선수의 구역 커버를 보면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헌신이 돋보였어요. 은바페 선수가 아무래도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 뒤까지 커버해주고 정말 광범위하게 가장 넓은 범위로 커버하고 있잖아요. 공격 상황에서는 조금 더 중앙지향적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중앙에서 또 플레이하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엔리케 감독이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경기는 11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몽펠리에와의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홈 경기입니다. 최근 두 경기 이강인 선수가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몽펠리에전에는 리그앙 데뷔골이 터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또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 경기인데 이 경기 잡는다면 16강 진출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A매치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는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는 스타드 랭스와의 원정 경기 12라운드 경기고요. A매치 휴식기 직후에 빅매치가 있습니다.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AS 모나코와의 홈 경기가 11월 25일 새벽 5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는 11월 29일 새벽 5시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들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은바페 선수와 또 어떤 호흡을 맞추고 또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경기 분석부터 해외 반응, 현지 평가, 팬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